젠슨 황이 SK하이닉스 화이팅, 삼성전자 화이팅 이런 이야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 시장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장까지 지켜본 1월의 시장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게 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CES 2025에 엔비디아 CEO 연설에서 이게 다야? 라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내일 시장 그리고 모레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조연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조금 너무 컸던 것일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로봇의 반응도 오히려 실망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가적인 부분으로 말이죠. 그러면 어느 기업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젠슨 황이 SK하이닉스 화이팅, 삼성전자 화이팅 이런 이야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품이 탑재됐는지 SK나 삼성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수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부담스럽지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하락, 급락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호재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을 조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익 실현을 벌써 준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이 기관의 매도, 오른쪽이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부 방산에 대한, 조선에 대한 부분을 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자동차와 일부 어떤 특별한 부분을 매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를 양매도하고 있다는 점, 자동차도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산과 바이오, 2차 전지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이 잘 들어오다가 한 번씩 나간 거기 때문에 오늘의 매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만 하니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느 한쪽으로도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악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대표 종목인 두 기업이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최근에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오르지 못한다면 보합권 혹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남은 이번 주 일정을 봐야겠죠. 1월 8일 수요일에는 반도체를 살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당시에 우리가 상승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실적 잘 나올 수가 없어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아마 내일은 지수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븐틴의 유닛이 부석순 싱글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엔터주에 대한 흐름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상무 권한 대행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시작받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고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는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려고 하니까 또 흔드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월 9일 목요일은 FOMC 주의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FOMC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날의 일정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말레이시아, 인니 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방산과 우주항공 그리고 무인기 드론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미국 증시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의 애도의 날로 휴장입니다. 미국 증시의 휴장으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보다는 지수의 하락을 막아주면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섹터로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주인공이 방산과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1월 10일 금요일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작하셔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의 첫 번째 일정부터 보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틱톡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미중 분쟁, AI 전쟁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틱톡에 대한 부분을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가 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 운동 활용 때문인지, 아니면 이 틱톡을 미국이 인수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뺏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CES 2025가 있었다면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큰 행사가 있는 2025년 1월에 메인 일정인 만큼 바이오 제약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수급을 보면 조선과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조선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고려해 볼 두 가지 섹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장 대비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는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섹터의 수급을 오늘 하나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비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대장을 잡고 있고 바이오는 2대장입니다. 우주 테마의 소형주 그리고 드론이 반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변압기는 오늘 조금 오르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관망이라고 적었고, 방산과 우주 관련주는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바랬어 라는 부분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ETF를 준비를 해봤는데 금리 인하의 수혜로 바이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주는 피하셨으면 합니다. 시가총액 3천억 이하는 특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라는 말보다는 이 ETF의 비중이 높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하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합니다. 복잡하면 ETF를 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올해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바이오를 조금 주목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해서 ETF, 대표적인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 ETF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감기,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